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대 이슈, 꿀벌 실종 사건.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꿀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흉밀이 지속됐고, 지난해에는 국내 꿀 생산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아카시 꿀 수확량이 평년의 30%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라져가는 꿀벌 문제는 지난 10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심각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꿀벌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꿀벌 실종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구에 닥친 위기. 꿀벌의 실종 원인을 알아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양주. 엄청난 숫자의 벌통이 구비된 이곳은 대규모로 꿀을 생산하는 양봉 농가입니다. 보통 매년 2월부터 벌을 키우기 시작해서 4월 말부터 벚꽃과 진달래 꿀채미를 시작하죠.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아카시 꿀을 채밀하는데요. 아카시 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카시아 꿀을 준비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양봉인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해야만이 아카시아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꿀이 생산되는 시기인 만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문삼구 대표를 따라간 곳은 비어있는 벌통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벌통 상황. 겨울잠을 자야 될 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을 하면서 겨울잠을 자야 될 부분에서 잠을 못 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많이 해서 먹이가 한 달가량의 소진이 빨리 왔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질병에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벌통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이 사라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양봉협회에서 파악한 결과 전체 23,500여 양봉 농가 중 약 18%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데요. 꿀벌 실종 사태는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고, 남부지방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피해는 바다 건너 제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월동을 하면 평균 5에서 10% 정도의 벌이 폐사하는데 그 2배가 넘는 꿀벌 약 70억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봉 농가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20% 정도 벌이 폐사를 했다 그러면 그 벌 폐사 봉군수가 한 54만 군 정도 보고, 실제 그 벌을 이제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인 한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1,08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경기 북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삼구 대표 또한 생산량이 급감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저같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벌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한 30~40%는 손해를 보고 소진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업이나 취미로 했던 양봉인들은
거의 전량 거의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그 많은 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운반하는 덕분에 식물이 번식하고 우리 인류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꿀벌이 죽고 양봉업계가 무너질 경우 발생할 문제는 단지 인간이 꿀을 구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구촌 야생벌의 40%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꿀벌의 멸종은 장차 인류를 위협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꿀벌의 멸종은 먹이 사슬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 발간한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꿀벌의 멸종 위기를 향후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3가지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곤충들도 연쇄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 생태계에 전체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식량 생산, 먹거리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 교란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 꿀벌의 개체수가 70% 이상 감소하는 멸종 위기가 시작되면 수개월 내에 수분 매개 곤충에 의존하는 식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과 견과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죠. 위기 발생 1년 후에는 관련 농가가 파산하고 장기적으로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가격 급등으로 식량 수급과 건강 취약층 발생 등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영양 실조, 사망자 증가, 식물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꿀벌 멸종이 됐을 때 인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외국에서 분석해서 이제 보고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째, 2, 3개월 내에 양봉 농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당연히 이제 꿀벌이 없어지니까 그렇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생산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폭증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거다. 사회적 격차로 인한 폭동이 발생할 거고 또 한 해 더 지나면 국가 간 전쟁이 식량 정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벌이 사라진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미국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는데요. 흔히 CCD라 불리는 이 현상은 펜실베니아의 한 양봉업자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2006년과 2007년 당시 미국 내 40%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40% 꿀벌이 사라지는 게 문제시화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냐면 미국은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축, 식품까지도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유럽 연합 국가들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도 발견된다. 내지는 호주나 남미 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들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연구팀들이 내지는 조사팀들이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 내지는 국제 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전문가들은 도시화를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생존의 근간이 되던 산과 숲, 나무와 꽃이 사라지면서 꿀벌이 집을 잃고 헤매다 죽거나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됐다는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꿀벌 집단 붕괴 현상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와 살충제 문제, 이동 양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꿀벌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그것이 집단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을 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가지만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 변화, 너무 따뜻한 겨울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꿀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충들, 응애와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해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들을 과다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월동을 해야 되는 꿀벌들이 역시나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 일이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가을 애지중지 키우던 토종벌들이 폐사하자 양봉 농민들은 벌통을 태우며 시위에 나섰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담합니다. 한마디로 5년 전에 귀농해서 토종벌을 주장목으로 했는데 지금 한 통도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벌통은 전국적으로 2만 군. 6년 전만 해도 40만 군을 자랑하던 토종벌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벌통에서도 이상 증세가 발견되고 있다. 떼죽음 당한 애벌레. 유충이 성충이 되지 못하고 벌통 안에서 죽어 하얗게 부패됐다. 토종벌을 멸종의 길로 이끈 건 바로 낭충봉화 부패병. 우유 같은 게요, 허연 게. 이게 빨간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하얀 우유가 돼버리잖아요. 폐사율 97%,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봉군 내부가 유난히 깨끗한 것은 토종벌의 특징.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 죽은 유충을 벌통 밖으로 내버리는 작업. 이런 행동을 청소 행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소 과정을 담당하는 벌을 통해 벌통이 전염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청결한 습성을 가진 꿀벌도 낭충봉화 부패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셈이다. 일명 꿀벌 흑사병. 현재까지는 예방책도 치료제도 없는 불치병이다. 우리 2010년에 아주 강력한 병원균이 발견이 된 거고요. 감염력도 좋고 치사율도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알서부터 애벌레가 되는 상황에서 그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부분이 그 치사시킬 정도로 번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38만 군이 2만으로 줄은 아주 극심한 피해를 갖다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올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일명 꿀벌 에이즈, 악명을 떨치며 현재 진행형인 낭충봉화 부패병.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 한때 이곳은 토종벌의 메카였다.
생업을 포기하고 모두 떠난 자리. 몇 개의 봉군이라도 지키고자 남아있는 농민들이 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애벌레의 죽음. 토종벌은 좀비처럼 청소만 하고 있다. 잘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고 헌디 갖고 온 살 만에 아침에 와서 딱 여기 보니까 밑에가 빠지더라고. 벌통 이 다이애가. 그날을 보니까 3마리가 딱 그거에 빠져. 그래서 또 딴 것도 보니까 또 빠지는 거 있고. 국내 토종벌 멸종을 불러온 낭충봉화 부패병. 농가는 벌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한약을 먹이는 등 자체적인 연구를 해왔다. 저는 이제 생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절박한 겁니다. 벌이 없으면 뭘로 먹고 살겠어요? 벌 키우는 사람이 그 생활 미천이고 생활이고 직업인데,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지만은 이 고민을 농가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 기관이든 소위 말하는 농진청이든 질병본부든 광역 단체든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꿀벌의 85%를 차지하던 서양종 벌에도 비상이 걸렸다. 겉모습이 딱정벌레와 비슷해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고도 불리는 녀석들의 정체는 벌집 꼬마 밑빠진벌레.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벌집 안으로 직진. 어찌된 일인지 경비벌들은 이 침입자를 알아채지 못한다. 감쪽같이 경비벌을 속이는 기술. 녀석들이 꿀벌의 페로몬을 복사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벌집 꼬마 밑빠진 벌레의 애벌레는 더 고약하다. 꿀을 휘저어 놓고 그 위에 배변을 하기 일쑤. 발효가 된 꿀은 상품성이 사라져버린다. 녀석들은 꿀이고 꿀벌 애벌레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대식가. 꿀벌 애벌레들의 방들은 텅 비고 침입자의 자식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한마디로 이 벌집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버렸다. 순식간에 벌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후 녀석들은 유유히 이웃집을 공략한다.